엔터테인먼트의 활기찬 박동과 정치, 사회 뉴스의 뜨거운 현장이 만나는 특별한 교차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연예계의 겉모습에만 머물지 않고 매일 문화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이슈와 정책의 변화, 그리고 시급한 시사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칩니다. 흩어져 있는 매일의 뉴스 조각들을 연결하여 보다 날카롭고 현실적이며 전략적인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관찰자로 머물지 마시고 저와 함께 내부자의 시선으로 뉴스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저는 피터 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시사 뉴스 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매일같이 춤추는 주식창의 숫자나 단기적인 변동성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대신 여러분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권하고 싶네요. 지금부터 우리는 향후 5년, 아니 10년 뒤 대한민국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아주 야심찬 계획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거시경제라고 하면 보통 딱딱한 용어나 수백조 원 같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숫자들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 내용은 투자자의 지갑, 기업의 사업 기회, 심지어 우리 집 전기요금 고지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아주 강력한 키워드, 대도약 Great Leap Forward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정부가 그리는 내년, 그리고 2030년까지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갓 나온 따끈따끈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핵심 세 가지 기둥을 정리해 봤습니다. 장단컨대 이 세 가지 기둥 안에 엄청난 투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돈입니다. 그것도 아주 막대한 규모의 돈이죠. 우리는 지금 국가신성장펀드, 내셔널 그로스 펀드의 본격적인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찔끔 지원해주는 펀드가 아닙니다. 정부는 내년을 첨단 전략 산업 생태계를 폭발시킬 버튼을 누르는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당장 내년에만 투입되는 돈이 30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향후 5년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무려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만약 여러분이 남들이 모르는 틈새 시장 니체이나 주도주를 찾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 불러드리는 분야를 꼭 메모해 두세요. 정부가 미래 경제 안보를 책임질 12개 핵심 산업을 콕 집어 지정했거든요. 예상하셨겠지만 1순위는 단연 인공지능, AI입니다. 무려 6조 원이 배정됐죠. 그 뒤를 이어 반도체의 4조 1, 800억 원, 모빌리티의 3조 800억 원, 그리고 바이오 백신의 2조 3, 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분야들일까요? AI의 6조, 반도체에 4조 넘게 쏟아붓는다는 건 한국이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단순히 하청기지가 아니라 초격차 기술을 쥐겠다는 의지죠. 게다가 돈을 그냥 뿌리는 게 아닙니다. 산업 전반에 강력한 파급 효과, 리플 에펙스를 일으킬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TF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무국이 주도합니다. 즉,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진짜 돈이 되는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돈이 흐르게 하겠다는 거죠. 특히 중소기업, SME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대기업만 배불리는 게 아닙니다. 이 전략산업 생태계에 속한 중소 중견기업에도 매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반도체나 AI 공급망에 있는 알짜 중소기업이라면 자금 조달의 문이 활짝 열리는 셈이죠. 나는 사업가도 아닌데 그림의 떡 아닌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일반 국민, 즉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도 이 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국민 참여 펀드입니다. 약 6영억 원 규모로 조성될 이 펀드를 통해 국민들도 첨단 산업의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개별 주식 사서 마음 졸이는 대신 정부가 밀어주는 AI나 반도체 펀드에 투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게다가 세제 혜택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니 내년 1분기에 나올 구체적인 안을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성장 펀드가 경제의 몸통을 도는 피라면 물류 로지스틱은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의 이 혈관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물류 공급망은 인프라 부족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수출 강국이라면서 정작 해외에 나가면 우리 집이 없는 꼴이죠. 이 통계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물류센터 중 자가 소유 비중이 겨우 8.8%입니다. 8.8%라니 정말 너무 적지 않나요? 지난 5년간 물류 분야 해외 직접 투자 FDI는 제조업의 4% 수준인 7억 2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류 대란이 터지면 우리만 짐을 못 내려서 발을 동동 구르고 하역비 협상에서도 늘 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은 잘 만들어 놓고 배송해서 손해를 보는 거죠. 이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물류 공급망 중심지 확보 전략입니다. 투자 규모만 4조 5영억 원에 달합니다. 2030년까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해외 물류 거점을 40개로 늘리고 해외 항만 터미널 10개를 확보하며 글로벌 50위권 물류기업 3곳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베트남, 독일 등 11개 핵심 국가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건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 협의체입니다. 기존처럼 터미널 운영권만 빌리는 게 아니라 아예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해외 항만 터미널의 지분, 스테이크를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임대에서 소유로 전략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제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조금 소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히트펌프 힛펌프입니다. 국가전략회의에 웬 난방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탄소 감축의 핵심 열쇠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히트펌프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냉장고를 거꾸로 돌리는 원리입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지 않고 공기나 땅의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장치죠. 하지만 그동안 보급이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기료 폭탄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누진제 프로그레시브 테리스 때문에 전기로 난방을 하면 요금이 무섭게 오르니까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디어 규제를 풉니다. 당장 올해부터 히트펌프를 쓰는 가구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별도의 요금제를 도입합니다. 이건 정말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사용 패턴이나 태양광 설치 여부에 따라 일반 요금제나 시간대별 요금제를 골라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이 있는 집이라면 기존 누진제를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맞춤형 커스터마이즈 요금제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거죠. 내년부터 제주, 경남,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됩니다. 목욕탕, 수영장처럼 난방비가 많이 드는 사업장에는 설치비 지원과 저금리 대출 혜택도 준다고 하니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년 한국 경제의 청사진은 아주 선명합니다. 30조 원 규모의 신성장 펀드로 AI와 반도체 기술 패권을 쥐겠다는 결단, 해외 항만을 직접 사들여 물류 주권을 찾겠다는 장기적 안목, 그리고 히트펌프 보급을 통한 생활 밀착형 에너지 전환까지. 구윤철 부총리는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며 2026년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야흐로 진정한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죠. 투자자로서 그리고 시대를 읽는 관찰자로서 이러한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연 30조 원의 투자가 한국 경제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오늘 분석 내용이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이런 대도약 전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